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무장관이 2일, 오는 4일 예정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세율은 이미 예고한 25%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는 4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면서도 관세율이 정확히 얼마일지는 대통령과 그의 팀이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사기 문자가 미국 전역에서 확산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는 전국에서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는 사기 문자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에 대해 미국 국민 과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 조사 결과 응답자의 51%가 출생 시민권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39%는 미국 시민이 되려면 부모도 시민이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동조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9%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과반이지만 반대도 적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개신교 크리스천의 감소가 둔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퓨 리서치가 지난 3월 말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미국 성인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78%에서 71%로 급격하게 감소했으나 2019년부터는 현재까지 64%에서 60% 사이로 평균 62%를 유지하며 완만한 감소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상무장관이 2일, 오는 4일 예정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세율은 이미 예고한 25%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는 4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면서도 관세율이 정확히 얼마일지는 대통령과 그의 팀이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으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이를 한 달간 유예하고 오는 4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사기 문자가 미국 전역에서 확산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는 전국에서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는 사기 문자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통행료 미납 문자는 사기성 메시지로 운전자의 데이터를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언급하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이 같은 통행료 미납 문자가 전국의 약 수백만여 명 운전자들에게 발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텍사스, 매사추세츠주 등에서 운전자를 겨냥한 사기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운전자들에게 거짓된 긴박감을 조성하면서 특정 날짜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추가 벌금을 물거나 운전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상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첫 한 달간 서류 미비자들을 2만여 명 체포하고 3만 7천여 명을 추방한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민 단속국 대행을 경질하고 일선 작전 지휘로 이동시킨 것으로 불만을 표시했으나 아직 사상 최대 서류 미비자 체포 추방 작전은 시작도 안 했다면서 총력전을 더 몰아붙일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출범 첫 한 달 동안
미국 전역에서 전개한 작전으로 서류 미비자 2만여 명을 체포하고 37,660명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서류 미비자의 구치시설의 수용 능력은 4만 1,500명인데 거의 다 찬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에 대해 미국 국민 과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 조사 결과 응답자의 51%가 출생 시민권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39%는 미국 시민이 되려면 부모도 시민이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동조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9%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과반이지만 반대도 적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소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소고기 가격은 5.5% 올랐습니다. 가정 내 식품 가격 평균 상승률 1.9%를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등심 스테이크의 평균 가격은 파운드당 11달러 97센트로 역대 최고치인 12달러 1센트에 근접했습니다. 다진 소고기 가격도 파운드당 5달러 55센트로 역대 최고가인 5달러 67센트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소고기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수요는 꾸준히 강한 반면 생산량은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 전국에서 약 2,790만 마리의 유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 감소한 수치로 지난 64년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한인사회 소식이 이어집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는 오는 3월 8일입니다. 그런데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선거가 중단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강민 후보 측으로부터 지난 27일 쿠카운티 순회법원은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한 모든 일정을 잠정 정지시키는 법정 명령을 판결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선거 일정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로써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활동을 중단하게 됐으며 선관위 운영정지에 따라 최근 공건의 선거 일정과 3월 8일 투표일은 자동 취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3일인 오늘 오전 11시 시카고 한인회관에서 양측 후보가 만나 제37대 한인회 회장 선거 일정 협의에 관한 건으로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 개신교 크리스천의 감소가 둔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퓨 리서치가 지난 3월 말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미국 성인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78%에서 71%로 급격하게 감소했으나 2019년부터는 현재까지 64%에서 60% 사이로 평균 62%를 유지하며 완만한 감소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분석하면 개신교가 40%, 천주교 19%,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한 교파가 3%, 1.7% 유대교, 1.2% 무슬림, 1.1% 불교, 그리고 0.9% 힌두교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단체인 크리스천 인스티튜트가 최근 북아일랜드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평등 관련 법률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종교의 자유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북아일랜드 정부는 현재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통과된 2010년 평등법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평등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CI는 지난 12월 북아일랜드 행정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평등법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해 영국 교회는 스스로 지닌 권리와 자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입법자들이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할 종교적 자유의 풍부한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평신도를 위한 2단 세미나가 미주 복음방송, 미주 바이블 백슨 센터와 남가주 동신교회, 나성영락교회 공동 주최로 지난 26일 오전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에스라 김 목사는 미주 내 2단 활동에 대한 현황과 대처 방안을 나누면서 신천지가 주로 포교를 위해서 지역 행사 주최를 통해 단체 홍보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는 데이트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과 온오프라인에서 친분을 쌓고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미주 2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포교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단 상담소장인 신현웅 목사는 미주 내 2단 단체 현황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에서 자신이 20년 동안 신천지에 몸담으며 이만희 교주의 꼭두각시가 되어 2단의 괴수 노릇을 했던 과거를 전했는데요. 미주 지역에서는 특히 2세대들이 신천지에 쉽게 빠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미주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 중 90에서 95%가 2세대들이며 교회에서 철저히 경계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커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뉴욕 선물 거래소 기준 아라비카 원두의 도매 가격이 1파운드당 4달러를 돌파하며 1년 만에 2배로 상승한 것입니다. 소매형 분쇄 커피의 평균 가격도 1파운드당 7달러를 기록하며 2020년 1월보다 75%나 상승했습니다. 커피 가격이 급등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커피 생산의 핵심 국가인 브라질과 베트남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며 원두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커피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소고기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소고기 가격은 5.5%나 올랐습니다. 가정 내 식품 가격 평균 상승률 1.9%를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등심 스테이크의 평균 가격은 파운드당 11달러 97센트로 역대 최고치인 12달러 1센트에 근접했습니다. 다진 소고기 가격도 파운드당 5달러 55센트로 역대 최고가인 5달러 67센트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소고기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수요는 꾸준히 강한 반면 생산량은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주말 내내 쌀쌀한 날씨 보이다가 오늘부터는 다시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따뜻하고 포근한 봄 날씨 예상됩니다. 오전에는 구름 낀 날씨 보이다가 차차 개면서 맑고 화창한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이 같은 포근한 날씨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47도, 밤 최저 기온 40도 예상됩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